인베스팅닷컴 기준 주가 상승률 상위 기업 알아보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 기준 주가 상승률 상위 기업 바로 삐삐입니다. 올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무엇보다도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이 헬스케어 기능을 갖춘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들이 격전이 상당히 이렇게 심화가 됐었는데 삐삐 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해요. 본부장님 어느 정도 올랐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핏빛 주가가 52주,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는 아니고요.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7.15에서 7.19달러 내외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회사가 원래는 몇 년 전에 각광을 받다가 최근에는 시장에 관심이 없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유는 구글이 인수를 하면서 시장에 각광을 받기 시작해서 주가 또한 오르기 시작했고요. 문제는 이제 독점 문제 걸려버렸거든요. 현재 그 유럽연합에서 구글이 과연 핏빛을 인수하는 게 독점 문제가 있냐 없냐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1년 정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구글이 수정안을 내놨는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 유럽연합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게 나오면서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릿빛도 아니고 장밋빛도 아니고 이 삐빛 과연 어떤 기업인가요? 핏빛은 그 동명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처럼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로 분류가 되는데 특히 헬스케어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헬스워치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피트니스 웨어러블 하면 상당히 여러 모델들을 지금은 떠올릴 수가 있겠는데 핏빛 하면 그래도 시초로 불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에릭 프리드먼 그리고 제임스 박 떠올릴 수가 있겠는데 제임스 박이 이 한국계 기업인으로 알려지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모았어요. 그 제임스 박은 그 3살 때 부모님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재미 교포입니다. 하버드대 컴퓨터공학과에 입학을 했다가 창업을 하고 싶어서 1년 만에 중퇴를 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중퇴를 하고 나서는 IB인 모건 스탠리에서 또 근무를 하다가 또 1년 만에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사 후에는 FLC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세웠는데 2년 만에 사업을 접었고요. 시넷에서 개발 담당자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그 저희가 알고 있는 닌텐도 위라고 하는 네. 리모컨을 들고 하는 게임 네. 그 업체가 게임기가 있잖아요. 그걸 하는 것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핏빛을 한번 개발해보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핏빛을 창업했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다양한 경험을 해서 이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나 보네요. 예, 그 보통 하버드나 뭐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1년 만에 나오기 쉽지가 않죠. 네. 예. 이 사람이 처음에 2007년도에 설립할 때만 하더라도 웨어러블 그 헬스 디바이스가 없었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뭐 만보개 정도만 좀 있었는데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를 만들 때 시장에서는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되게 의문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성공을 했거든요. 2015년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때 결국에는 그날 시총이 약 1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조 원을 넘었고요. 그리고 주가도 약 4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부터는 계속 하락세를 걸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경쟁업체들이 많이 뛰었어요. 특히 이제 중국의 샤오미가 나오면서 많이 좀 위축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그 시장 점유율이 약 41%에서 2017년도 2년 만에 약 10%를 급락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되게 각광을 받았습니다만 기능 자체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야 이거는 얼리 어댑터의 뭐 장난감 수준이다라고 폄하하면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서 잊혀지면서 매출도 부진한 모습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인수 소식이 신의 한 수였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부터는 좀 의료 측정기로 그 핏빛을 좀 진화하려는 그 목표를 갖고 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R&D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에는 혈당 측정 스타트업이었던 사노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고요. 2월에는 건강관리 데이터 서비스 업체인 트와인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얼리 어댑터의 장난감이다 이런 평가에서 좀 벗어나서 확실하게 좀 헬스케어에 관련된 웨어러블 기기로 좀 거듭나기 위해서 아직 노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핏빛과 견져볼 만한 국내 기업 또 어디를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어플러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인슐린 관련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드는
그런 그 의료기기 회사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웨어러블 약물 전달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그 웨어러블 인슐린 패치 펌프를 개발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패치를 갖다가 붙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그 리모컨으로 인해 가지고 인슐린을 갖다가 자동적으로 주입시키는 그런 장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또 이런 거 갖다가 넣는 걸 갖다가 기록함으로써 본인과 보호자와 이 병원이 서로 이렇게 공유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이 기술이 워낙 각광을 받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메나리사라는 그런 제약사와 약 1,500억 규모의 그 계약을 체결해 가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시장에서 최근에 각광을 받아서 주가가 많이 좀 올라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럼 다시 핏빛으로 돌아와서 이번엔 리스크 요인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헬스케어 시장이 아무래도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섹터다 보니까 구글이 핏빛을 인수하려고 하는 것도 뭐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삼성, 뭐 화웨이, 뭐 샤오미 이런 쟁쟁한 기업들이랑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이 좀 리스크 요인이라 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시장 점유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점도 좀 리스크 요인인데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3%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요. 결국에는 올해 안에 핏빛이 과연 구글의 인수가 되냐 안 되냐가 일단 중요하고요. 이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의 그 맞춤 의료가 필요한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일상적인 데서 의료 정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또 클 가능성이 있고 현재 IT가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성장을 보이기 위해서는 구글의 인수가 되고 그다음 구글이 과연 어떠한 여기에 경영 정책을 펴냐에 따라 가지고 핏빛이 한 단계 성장하냐 아니냐 갈림길에 지금 쓸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률 상위 기업 핏빛에 대한 김수연의 한 줄 평. 고령화 시대 그리고 건강 때문에 하고 다니면 좋은 건 알겠는데 과연 이게 필수일까요? 선택일까요? 방송 보시면서 핏빛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 기업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해외 투자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해주세요.